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미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할인 분양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지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 강북에서도 할인 분양 물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꽤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뭐 대구다 아니면은 뭐 세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내년이 되면 경기도를 넘어서서 서울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할인 분양, 아니면 미분양, 해소, 이런 정책들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로또다, 돈을 많이 번다, 몇 억씩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은 상황인 거죠. 또한 생애 최초 대출해준 사람, 80%까지. 그리고 40년, 50년짜리 주담대 대출 이용해가지고 당장 부담을 줄여줄 테니 집을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과연 잘 먹혀드릴까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많이 들죠. 왜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하는 물량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천정부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이전하고 문재인 정부 말하고 생각해보면은 가격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평균의 암정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3배, 4배 오르는 곳도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과거 일본 1990년대 초반처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심한 경우에는 5분의 1토막도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가격이 과거에 5억 하던 집이 지금 현재 20억입니다. 21억, 22억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집은 2015년, 14년쯤에, 아니죠. 한 16년쯤인 것 같습니다. 16년 초반만 해도 얼마였냐면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근데 그 집 얼마 얘기 나오고 있냐면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22억, 23억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22억, 23억 하는 집을 누가 살 수 있냐라는 거죠.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거죠. 게다가 2억, 3억 하던 아파트들도 7억, 8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들은 7억, 8억, 9억 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적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함부로 못 뛰어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렇게 해서 택도 없이 무리한 집을 사면 그로 인해서 몰락한다,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제 이미 부동산은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몇 년 전에 잃어버렸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거품을 많이 키워서 그로 인한 그 대가를 이번 정부 때 다 짊어지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빚을 동원해가면서 미친 듯이 부동산을 거품을 일으켰죠. 근데 그 거품이 이제는 순식간에 거품이 꺼질 거다라는 거죠. 한 방에 쓸려 나가버릴 모래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2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더 믿기 어려운 얘기는 그 중에 4분의 1이 15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그리고 4분의 3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세금 떼고나고 실수령해 가지고 생활비 쓰고 애 키우면서 1년에 200, 300만 원도 저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의 번 돈 전부 다 쓰고 모자라는데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또한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도 심각하죠. 자영업자 저축은커녕 비단집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처럼 3분의 1 토막 나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3분의 1 토막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이전 시기로 돌아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정부 부채 1100조, 기업 부채 1000조, 2000조 합하면 게다가 가계부채 1900조 합하면 4000조입니다. 근데 전세도 부채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합치면 500조가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세 빼고도 GDP 대비해서 1900조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6%, 110% 수준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미친 부동산인 거죠. 막장인 거죠.
거의 문재인 정부 시기 때 부동산이 거의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비정상의 비정상을, 부동산의 거품의 끝판왕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힘에게 저 윤석열 현재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똥포를 아무리 차도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싸질러 넣은 똥이 너무 심했던 거죠. 게다가 LH공사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부동산 관련한 사기, 담합, 조작을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민주당에게 거대 정당을 만들어주면서까지 힘을 다 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손도 안 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해라고 저주를 부렸던 권력의 집단들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제가 되게 심하게 과도하게 말씀드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싸질러 놓은 똥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거품들이 이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다.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부동산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4년, 2015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빚으로 일으켜놨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온갖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출해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왜 그렇게 과하게 해줬습니까? 사실상 갭투기할 여건들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거품을 안 떨어뜨리려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옥이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유가는 고유가, 금리는 고금리, 공급망은 무너져가지고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임금은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1년 이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가량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호황과 저금리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자신의 분세에 맞게끔 철저하게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외화 또한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득권들은 재벌가 족불가들은 국민연금을 건드려서 빼먹으려고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엄청난 충격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빚잔치로 망했던 경험이 우리가 1997년 IMF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오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별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대출 풀고 다주택자 세금 감면하고 연끌들을 또 부추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은 살아남겠죠. 근데 개개인들, 무리하게 빚을 진 개개인들은 몰아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하는 거죠. 절대로 괜찮다. 그냥 이 상태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움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어려워질 것이다. 꽤나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7억대가 가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40-50% 하락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소 4번 이상 올리고 그 4번의 수 동안 자이언트 1번, 빅스텝 3번 올리면 올해 연말 되면 4%가 그냥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4번 동안 0.5%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올해의 이야기이고 내년이 되면 미국이 또 올리면서 5-6%대를 찍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6%대를 찍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무수히 많이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에 대혼돈의 수렁으로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 지금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진다. 부동산 경착륙은 없다. 폭락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